7월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학병원 3층 종합검진센터 복도에는 냉방기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75살 김영자는 진료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주 받은 CT 촬영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찾아온 날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며 젊은 여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엑스레이 사진과 두꺼운 차트가 놓여 있었어요. 환자분 지난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금 심각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는 약 2.5cm이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으로 확인되었어요. 악성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환자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림프절로 전이되지 않았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예요. 하지만 췌장암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라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치료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보셔야 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만 한두 달이고 그 뒤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죠. 보호자분과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날짜를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 계시나요? 아닙니다. 자식들이 셋 있어요. 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다음 주까지 연락 주세요. 여의사가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영자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영자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췌장암이라니. 영자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고혈압 약 하나 먹지 않았던 영자였죠. 그런데 암이라니.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영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자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어요.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늙었구나 싶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 보호자를 부축하는 가족들 수액을 맞으며 걷는 환자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자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7월에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어요.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 첫째 아들 상민이가 떠올랐습니다. 48살인 상민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늘 바쁜 아들이었죠. 명절에도 해외 출장이 잡혀 있다며 얼굴 보기 힘든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딸 경희도 생각났습니다. 45살인 경희는 프랜차이즈 카페 3곳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딸이었죠. 그리고 막내 아들 준호. 41살인 준호는 사회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별로 못 벌어도 늘 어머니를 챙기는 아들이었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혼자 건물을 관리하며 살아왔던 영자였습니다. 남편이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영자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대치동에서 반포동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이 떠 있었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죠. 평범한 여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반포동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요금을 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에 있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거실에는 혼자 먹다 남은 아침 식사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전망이었지만 영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혼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살아온 15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외롭다고 느낀 적은 많았지만 두렵다고 느낀 건 처음이었죠. 영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암에 걸렸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애둘러 말해야 할까요? 영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영자에게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반포동 아파트는 물론이고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한 채, 을지로에 오피스텔 한 동 그리고 분당에 소형 상가 2채까지 총 5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시가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고 영자는 그걸 관리하며 살아왔죠. 월세 수입만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자는 그 돈을 모두 저축해뒀어요. 자식들에게 주려고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도 아낄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자는 궁금했습니다. 자식들이 진짜로 나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착한 척하는 건지.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은 모두 울었어요. 하지만 49제가 끝나자마자 상속 이야기를 꺼낸 건 큰아들 산민이었죠.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던 상민. 영자는 그때 섬뜩했습니다. 그 뒤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어요. 명절에만 겨우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자는 먼저 재산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암이라는 걸 알린 뒤에 자식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야 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왜요? 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쁜 듯 급한 말투였죠. 상민아,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야. 경이랑 준호도 불러서 같이 얘기하려고. 에이, 엄마, 저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는데요. 다음 주는 안 돼요. 안 돼, 이번 주말이어야 해.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상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상민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경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야, 이번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오빠랑 준호도 부를 거야. 아이고, 엄마, 저 카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서 주말에 제가 매장 나가야 하는데요.
1년에 한두 번 부르는 거야. 꼭 와야 해. 영자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경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번 주말에 형이랑 누나랑 같이 밥 먹자. 엄마가 해줄게. 진짜요, 좋아요. 제가 뭐 사갈까요? 준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사오지 마, 그냥 와.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면 기뻐할까요? 그리고 암이라는 걸 알면 걱정할까요? 아니면 영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지켜볼 시간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반포동 아파트 거실에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영자는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갔었습니다. 시장에서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샀죠. 갈비찜과 잡채, 각종 나물과 전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10인용 식탁이 꽉 찼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화장을 다시 고쳤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상민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지도 않았죠. 완니 들어와. 영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내 엄마. 상민이 무표정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식탁 위의 음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차려놓으시고. 오랜만에 모이는 건데 잘 먹어야지.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분 후 둘째 경희가 도착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경희가 볼에 입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앉아라. 영자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상민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회사 메일을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준호는 언제 와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막내 준호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센터에서 일 마무리하다 보니 늦었어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서 씻고 와. 영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작업복 입고 오다니 예의가 없네. 상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잖아. 경희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씻고 나왔습니다.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는지 깔끔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다들 앉아라. 밥 먹자. 영자가 식탁으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세 남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밥을 퍼주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와, 엄마 대박이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준호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래됐네요. 경희도 감탄했습니다. 상민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영자는 자식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묵묵히 먹는 상민.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계속 확인하는 경희. 맛있다며 연신 감탄하는 준호. 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얘들아,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남매가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뭐예요? 엄마.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결심이요? 경희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엄마 재산을 너희들한테 나눠주려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상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산을요, 지금요 경희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증여 계약서였어요. 엄마가 가진 건물들 있잖아. 반포 아파트랑 강남 상가 을지로 오피스텔 분당 상가까지 5개 부동산이야. 이걸 너희 셋이서 나눠 가지라고. 상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희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평하게 나눴어. 강남 상가는 상민이 내가 가져 시가 45억 정도야. 을지로 오피스텔은 경희 내가 가져 이것도 40억쯤 돼. 분당 상가 2채는 준호 내가 가져 합쳐서 35억 정도고. 그리고 이 반포 아파트는 엄마가 계속 살 거니까 엄마 명의로 두고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셋이서 똑같이 나눠. 와 경희가 감탄했습니다. 진짜요? 엄마 정말이에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야.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계약하면 돼. 영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건강하신데? 상민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영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 검사를 받았어. 병원이요? 경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지난주에 종합검진센터 갔었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췌장에서 종양이 나왔어. 악성이래. 세 남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악성이요. 그럼 경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암이야. 췌장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상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럼 치료는요 어떻게 하신대요? 수술하래. 다음 주에 입원해야 해.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시게요. 준호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경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재산을 미리 나눠주시려는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세도 아끼고 너희들끼리 나중에 싸우는 것도 보기 싫어서. 상민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증여세는요? 상민이 물었습니다. 각자 내야지. 뭐.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5억 이상은 50%야. 영자가 말했습니다. 50%요? 그럼 제 몫에서 2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경희가 놀라 말했습니다. 그렇지. 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희와 상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재산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상민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좀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명예 이전도 복잡하니까 변호사랑 상의 좀 해보고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희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증여세 말고 취득세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상민은 건물 하나 받는데 25억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경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내야지. 영자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영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은 언제예요? 제가 휴가 내서 같이 있을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센터 일 바쁜 거 엄마가 아는데. 영자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이해해 줄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저 내일 아침 일찍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가봐도 될까요? 상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민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변호사한테 보여주겠다는 듯이요. 엄마 건강 챙기시고 수술 날짜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상민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알았어,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상민이 나갔습니다. 경희도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내일 카페 오픈 준비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경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낼게요. 경희가 볼에 키스를 하고 나갔습니다. 준호만 남았습니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준호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넌 집에 가. 영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준호가 웃으며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적어도 이 아이 하나는 진짜구나,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아이는, 영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재산을 준다고 하니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과연 병원에 같이 가줄까요? 아니면 세금 계산만 하다가 사라질까요? 영자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었죠. 영자는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민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아, 수술 날짜 잡혔어. 다음 주 수요일이야. 아, 그래요. 상민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니?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요. 잠깐만요. 상민이 일정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그날 이사회가 있어요. 제가 발표를 해야 해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목요일은 목요일에 퇴원하거든. 영자가 물었습니다. 목요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영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형수가 대신 갈게요. 형수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상민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일 중요하니까. 영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어서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야, 엄마 수술 다음 주 수요일이야. 아, 그날이요. 경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니? 엄마, 죄송한데 수요일에 카페 본사 미팅이 잡혀 있어요. 프랜차이즈 계약건인데 제가 꼭 가야 해요. 그래, 알았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대신 병원비는 제가 보낼게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준호가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수술 다음 주 수요일이야. 알겠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준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센터 일은 괜찮겠니?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다들 이해해준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수요일 아침 몇 시에 병원 가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침 8시까지 가야 해. 알겠어요. 제가 7시에 모시러 갈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은 안 온다고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였죠. 하지만 막내 준호는 달랐습니다. 즉시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영자는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췌장암 수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췌장암을 검색했어요. 생존율 5년 생존율 10%.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혼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놀라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9시였죠. 문을 열자 큰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수진이 왔니 들어와 영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건강 챙기시라고 과일 좀 사왔어요. 수진이 건넸습니다. 고맙다 영자가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상민 오빠가 그러는데 재산을 나눠주신다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나 나오는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강남 상가를 받으면 증여세랑 취득세 합쳐서 25억 정도 나온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영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는 게 세금이 덜 나와요. 상속세는 공제도 많고 세율도 낮거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뭔데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라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불렀습니다. 가라고 했어. 영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직접 찾아와서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요.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경희야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경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 영자가 물었습니다. 을지로 오피스텔 말이에요. 제가 받기로 한 거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알아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금 세입자가 몇 명이에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15명쯤 될 거야.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월세 수입이 얼마나 돼요? 한 달에 1,500 정도 들어와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요. 경희가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데요. 경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명예 이전하면 바로 월세를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경희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럼 빨리 계약하죠. 경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영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은 안 가도 재산은 챙기고 싶은 거였죠. 영자는 씁쓸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상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증여받는 게 맞대요. 세금은 제가 알아서 낼게요. 강남 상가명의 이전 서류 보내주세요. 영자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받았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센터 일 잘하고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재산 이야기 안 하니?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산이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응 분당 상가 2채 내 거라고 했잖아. 아 그거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영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요일에 뵐게요. 제가 꼭 모시러 갈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영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세 남매 중에 진짜는 준호뿐이었어요. 나머지 둘은 재산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시험해 봐야겠다고. 수술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과연 병실에 찾아올까요? 아니면 퇴원할 때까지 연락도 안 할까요? 영자는 알게 될 거였습니다. 곧 말이죠.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수술이 무서웠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설쳤어.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수술 전에 드세요. 준호가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낡은 경차를 몰았어요. 엄마 떨리세요? 준호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조금 영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고 했잖아요. 준호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4인실로 배정받았습니다. 준호는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았어요.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화장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가 왔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준호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영자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 앞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손을 놓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준호가 외쳤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준호야.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준호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민이었어요. 여보세요. 형 준호가 받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수술 어떻게 됐어? 상민이 물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끝나면 연락해. 상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오지도 않았어요. 경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수술 잘 되고 있어.
누나 카페 미팅 중이라 전화 못해.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의사가 불렀습니다. 네, 여기요. 준호가 달려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림프절 전이도 없었고요. 정말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다행히 초기라서 예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는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분은 회복실에 계시다가 병실로 올라갈 거예요. 준호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수술 잘 끝났어요. 종양 다 제거했대요. 그래, 다행이다. 상민이 대답했습니다. 형 병원에 안 오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 지금 출장 중이야. 일본이거든. 모레 들어가. 알겠어요.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엄마 수술 잘 끝났어. 다행이다. 엄마 깨어나시면 전화 바꿔줘. 경희가 말했습니다. 누나는 안 와요. 나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계약하고 있어. 내일 갈게.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형과 누나 모두 안 왔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영자가 병실로 올라왔어요. 아직 마취가 덜 깬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준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준호야. 영자가 작게 불렀습니다. 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영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어요. 준호는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드나들 때마다 상태를 확인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영자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물 줄래? 영자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얼음물을 떠다 주었어요. 영자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너 센터 일은 괜찮니? 괜찮아요. 일주일 휴가 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영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준호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상민이랑 경희는 준호가 묻기도 전에 영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못 왔어요. 바빠서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준호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실망했다는 걸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민과 경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만 몇 번 했을 뿐이었죠. 준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어요. 영자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경희가 병실에 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경희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경희가 과일을 놓았습니다. 고맙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요. 경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영자가 물었습니다. 을지로 오피스텔 명예 이전 언제 할 수 있어요?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하자.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퇴원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이래.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 바로 할 수 있어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날 법무사 사무실 예약해 놓을게요. 경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30분 만에 병원을 나갔어요. 일이 있다는 핑계였습니다. 준호가 저녁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누나 왔다 갔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잠깐 왔다 갔어.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재산 이야기했어. 영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상민아,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상민이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렸습니다. 엄마, 그런데요. 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영자가 물었습니다. 강남 상가명의 이전 서류 좀 보내주세요. 변호사가 준비해 놓으래요. 퇴원하고 나서 하자.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퇴원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럼 수요일에 계약할 수 있겠네요. 그래,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뵐게요. 상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재산뿐이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결심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했죠. 과연 간병을 해줄지 아니면 명예 이전만 하고 사라질지. 영자는 알게 될 거였습니다. 곧 말이죠.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직 불편했어요. 준호가 일찍 왔습니다. 엄마, 제가 짐 챙길게요. 준호가 옷가지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영자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일주일 후에 외래로 오시면 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언제 시작하나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총 6회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준호는 짐을 다 챙겼어요.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타세요. 준호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준호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어요. 준호는 영자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센터 근처 원룸으로 모실까요? 제가 간병하기 편하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집으로 가자.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계실 건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매일 퇴근하고 들를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차는 반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준호는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준호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어요. 엄마, 침대에 누워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호는 2시간 동안 청소를 했어요. 냉장고도 정리하고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엄마, 죽 끓였어요. 드세요. 준호가 상을 들고 왔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영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죽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준호가 정성껏 끓인 죽이었습니다. 준호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엄마, 저 센터 가야 해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가거라. 영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가 나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죠. 영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희였습니다. 엄마, 퇴원하셨어요.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방금 집에 왔어.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좀 불편해.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간병해 드릴까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정말 경희가 와준다면
영자는 감격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경희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엄마 카페 일이 너무 바빠서요. 간병인 한 분 구해드릴까요? 비용은 제가 댈게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준호가 와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엄마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실 수 있으세요? 명예 이전하기로 한 날이잖아요. 영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다음에 하자 영자가 말했습니다. 네, 언제요? 경희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요? 왜요? 경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나서 하는 게 낫잖아. 영자가 말했습니다. 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연락 주세요. 경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경희는 간병보다 명예 이전이 더 급했어요. 상민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퇴원하셨어요. 내일 강남 상가 계약하기로 한 날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 보내드릴게요. 영자는 답장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하자. 상민에게서 즉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상민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수술 회복이 안 됐어.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집으로 갈게요. 서류 들고 가면 집에서도 계약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한 달 후에 하자.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한 달씩이나요? 지금 하면 되잖아요. 상민의 목소리가 짜증 섞였습니다. 내가 아프잖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연락 주실 건데요? 한 달 후에 영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자식들은 엄마의 건강보다 재산이 먼저였습니다. 간병은커녕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명예 이전 이야기만 했죠.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왔어요. 저녁을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다 사올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내가 해준 거면 다 맛있어. 영자가 웃었습니다. 준호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형이랑 누나한테 연락 왔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왔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명예 이전 이야기했어. 영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속상하시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준호는 영자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재산 분배를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상민과 경희에게는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준호에게 모두 주기로 했죠. 하지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매일 저녁마다 영자를 찾아왔어요. 주말에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함께 했습니다. 청소를 해주고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병원에도 같이 갔습니다. 상민과 경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 뿐이었어요. 그것도 명예 이전 이야기만 했습니다.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효심은 준호에게만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 준호가 물었습니다. 재산 분배를 다시 하려고 영자가 말했습니다. 다시요? 왜요? 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형이랑 누나한테는 안 주기로 했어. 대신 내가 다 가져.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줬어 하지만 형이랑 누나는 재산만 생각했어. 영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이랑 누나도 자식인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결심이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엄마 제 생각은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형이랑 누나한테도 주세요. 조금이라도요. 저는 괜찮아요. 영자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다 받을 수 있는데도 형과 누나 걱정을 했죠.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다시 생각해 볼게. 영자가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그날 밤 영자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준호에게만 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세 명에게 다 주는 게 맞을까? 영자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답을 찾게 될 거였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거였으니까요. 한 달 반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많이 회복되었어요. 항암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피검사와 CT 촬영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자는 준호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환자분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자와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꺼냈습니다. 간에 작은 그림자가 보이네요. 크기는 1cm 정도입니다. 그림자요, 그게 뭔데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전이라니요. 영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조직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 주에 검사 일정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영자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영자가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이라니. 수술로 다 제거했다고 했는데 왜 또 생긴 걸까요? 영자는 무서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준호의 차를 탔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준호가 위로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준호는 영자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엄마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만약 정말 전이라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영자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상민과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민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상민이 받았습니다. 상민아, 영자가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어떻게요? 상민이 물었습니다. 간에 전이 가능성이 있대.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전이요? 상민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응, 다음 주에 조직 검사한대. 그래요.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상민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데요, 상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 영자가 물었습니다. 강남 상가명의 이전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벌써 2달이 지났잖아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지금 전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이 그거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도 중요하지만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빨리 처리해야 손해를 안 보거든요. 상민이 변명했습니다. 알았어. 영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경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경희가 받았습니다. 경희야, 엄마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무슨 일이에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간에 전이 가능성이 있대. 전이요, 진짜요? 경희가 놀라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조직 검사한대. 엄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 가능해요. 경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검사 결과를 봐야 해. 엄마 걱정 마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다 고칠 수 있대요. 경희가 위로했습니다. 고맙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요.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왜 영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안 좋아지시면 을지로 오피스텔 명의 이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영자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명예 이전을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상속으로 가면 세금도 더 나오고 복잡해지잖아요. 경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았어. 영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자식들은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재산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영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이랑 누나한테 전화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영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결심했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결심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재산은 너 혼자 다 가져. 형이랑 누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결심이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 하지만 형이랑 누나는 재산만 사랑했어.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자를 꽉 안아주었어요. 엄마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영자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기로 했어요.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상민과 경희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였죠. 영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자식을 차별하는 게 옳은 걸까? 영자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영자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오면 좋은 소식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영자가 웃었습니다. 준호는 나갔습니다. 영자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유언장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영자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발 전이가 아니길.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이가 맞았습니다.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고 이미 림프절까지 퍼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엄마, 왜 하필 엄마예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1년이면 충분해. 영자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싫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영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상민과 경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 원장을 법적으로 효력 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준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 원장을 작성하고 싶어서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재산을 막내 아들에게만 상속하고 싶어요. 나머지 두 자녀에게는 유류분만 주려고요. 유류분이요.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재산 나눠준다고 했을 때, 자식들의 반응 수술할 때, 오지 않았던 일 전이 소식을 듣고도 명예 이전만 걱정했던 일들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유 원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영자는 유 원장에 서명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 원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형이랑 누나한테 알려야지.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알려주실 거예요? 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알 권리는 있잖아.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상민과 경희를 집으로 불렀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상민이 먼저 도착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경희도 곧 도착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준호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예요? 엄마, 상민이 물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전이가 맞았어.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고 림프절까지 퍼졌대.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럼 치료는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 강화한대 하지만 완치는 어렵대. 얼마나 남으셨어요?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년 정도. 세 남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상민과 경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재산은 준호에게만 줄 거야. 뭐라고요? 상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희 둘한테는 유류분만 줄 거야.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희가 소리쳤습니다. 내 말 그대로야. 영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상민이 따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걱정하지 않았어. 대신 재산만 걱정했지.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희가 항변했습니다. 내가 수술할 때 너희는 오지도 않았어.
바쁘다는 핑계만 댔지 전이 소식을 듣고도 명예 이전 이야기만 했어. 내가 1년밖에 못 산다는데 너희가 걱정한 건 세금이었어.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민과 경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 매일 나를 찾아왔고 밥을 해주고 병원에 같이 갔어. 재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경희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유언장은 이미 작성했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상민은 일어섰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다툴 겁니다. 유류분 소송 걸 거예요. 상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영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민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경희도 울면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경희가 소리쳤습니다. 나가라. 영자가 말했습니다. 경희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영자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영자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유류분 소송 준비 중입니다. 영자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경희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너무하세요. 저도 엄마 딸인데 이렇게 차별하시면 어떡해요. 영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민과 경희는 연락이 없었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자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경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자. 경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영자가 놀랐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경희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재산만 생각했어요. 엄마 건강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경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매일 찾아올게요. 간병도 할게요. 경희가 매달렸습니다. 영자는 경희를 바라봤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재산 때문일까? 엄마 믿어주세요. 경희가 울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볼게. 정말 진심이라면 내 생각도 바뀔 수 있어. 정말요? 엄마. 경희가 눈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재산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하면 그걸로 끝이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약속할게요.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희는 그날부터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와서 청소를 해주고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준호와 함께 영자를 돌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희는 정말 변했어요. 재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경희를 불렀습니다. 경희야. 영자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경희가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변한 것 같구나. 영자가 웃었습니다. 엄마. 경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쓸게. 너도 재산을 받을 수 있어.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경희가 영자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상민이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민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슬펐습니다.
큰아들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영자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경희가 매일 찾아와 돌봐주었어요. 상민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희가 문을 열었어요. 상민이 서 있었습니다. 형 경희가 놀랐습니다. 들어가도 되니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희는 영자를 쳐다봤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렸어요. 상민은 영자 앞에 섰습니다. 엄마 상민이 말했습니다. 왔니? 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재산으로만 봤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상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는 상민을 바라봤어요. 일어나라 영자가 말했습니다. 상민은 일어났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상민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민아, 너도 내 아들이야. 미워할 수가 없구나. 엄마 상민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너무 늦었어.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상민이 매달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얼마 못 살아 1년이라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석 달 정도 남았대. 상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 달이요. 응, 그래서 상민아,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유언장을 다시 썼어. 너도 재산을 받을 수 있어. 준호랑 경희랑 똑같이 나눠. 정말요? 엄마 상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엄마가 남은 석 달 동안 너희들이 진심으로 날 돌봐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효심으로. 알겠습니다. 엄마 약속드릴게요. 상민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상민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상민아. 그날부터 상민도 매일 찾아왔습니다. 세 남매가 번갈아가며 영자를 돌봤어요. 청소를 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거의 누워 지내야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자는 세 자식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영자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가 침대 옆에 모였어요. 영자는 자식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뭐예요? 엄마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들이 이렇게 돌봐줘서 고마워. 엄마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경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부자요? 상민이 물었습니다. 응,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무슨 결정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재산을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 그리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거야. 기부요? 경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나 같은 암 환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려고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 엄마 멋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뭐예요? 엄마 상민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 엄마 소원이야. 알겠습니다. 엄마 세 남매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남매는 영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민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얘들아. 영자가 웃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세 자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동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영자가 기부했던 재단 관계자들, 건물 세입자들, 그리고 친구들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도우며 엄마를 마지막까지 잘 보냈습니다. 49제가 끝난 후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영자는 재산을 정확히 셋으로 나눴습니다. 강남 상가는 상민에게 을지로, 오피스텔은 경희에게 분당 상가와 반포 아파트는 준호에게, 그리고 남은 현금 10억 원은 암환자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밥을 먹고 엄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민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돈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 일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죠. 준호는 여전히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준 재산으로 센터를 확장했어요. 더 많은 노인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영자의 기일이 되면 세 남매는 암환자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기부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영자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진짜 부자로 기억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세 자식은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재산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